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노경철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서는 다양한 뉴스들을 발빠르게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That's good. We can do big progress.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 변선부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소집하셨던 건 아닌가요? 관리 감독이 매우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최미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시험대로 물린 3박 6일 순방이 마무리됐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셔틀 외교 재개와 미래산업,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고 이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실용 외교를 앞세운 이번 순방이 한미일 3국 관계를 격상시키는 전환점이 될지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피스메이커 역할을 요청했고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화답하며 중국 방문과 관련해 농담을 던져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비공개 오찬에서도 두 정상은 암살 위협 경험 등 개인적 공통점을 공유하며 신뢰를 쌓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 만남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반도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며 한국도 비핵화 공약을 지키는 동시에 북한과 대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를 만나 셔틀 외교 재개와 양국 협력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수소에너지, AI 등 미래산업 협력, 저출산 고령화 등 공동 사회 문제 대응, 워킹 홀리데이 확대를 통한 인적 교류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회담은 예정 시간 50분을 넘겨 진행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제1동포 오찬에서 과거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정상회담 뒤 두 정상은 만찬과 친교 행사도 이어갔습니다. 연합뉴스 TV의 보도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나타내는 상징적 장면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방일, 방미 현장감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시청자들에게 회담 분위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과 구체적 외교 의제를 통해 회담의 실질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보도 모두 정상들의 발언, 선물, 제스처에 주목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러한 훈훈한 장면 중심 보도는 정치적 메시지를 강조하는 데는 효과적이나 실제 합의 이행 가능성이나 정책적 난제를 분석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외교가 국내 정치, 동북아 정세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분석적 맥락을 제공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진술 거부와 재소환을 거듭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 권성동 의원 등 관련자들을 불러 혐의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특검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권성동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고 김건희 씨는 29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특검은 당원 명부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지만 당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지난 25일 특검은 김건희 씨를 소환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인사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전 씨가 건희 이 번호와 주고받은 문자에서 특정 인사를 추천했고 이에 이력서를 보내달라는 답장이 확인되자 김 씨가 직접 개입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김 씨 측은 해당 번호가 정모 전 행정관의 업무용이었다고 반박했지만 특검은 김 씨가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원 의혹과 통일교 인사 비례대표 추천 의혹도 조사했으나 김 씨는 끝까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TV의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씨 관련 보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재소환 통보, 구속기한 등 사법 절차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사건 진행 경과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몇 달째 이어지는 수사와 관련된 인물들을 단순히 피의자 개인 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윤 전 대통령까지 재판에 넘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치적 확산성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김건희 진술 거부, 특검 구속 기소 방침이라는 반복적 프레임에 갇혀 시청자들에게는 사건의 맥락보다는 절차만 부각된 인상을 줍니다. 즉 사건 전달 보도로서는 적절하지만 언론 본연의 탐사 분석 기능을 통해 시청자가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적 보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산업재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도 열차 사고와 SPC 근로자 끼임 사망 사고, 쿠팡 및 포스코 근로자 사망 사고 등 크고 작은 산재가 이어져 이에 대한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 TV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사건 사고 보도가 아닌 산재 예방을 위한 우리 사회의 제도적, 기술적 차원에서 대안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 작업을 하던 40대 작업자가 소나기에 휩쓸려 맨홀에 빠졌습니다. 작업자는 5인 1조로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며 소방당국이 수색한 끝에 빗물 펌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올해 들어 맨홀 작업 중 숨진 노동자는 이미 6명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응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모든 산재 사망 사고를 즉시 보고받겠다고 밝히며 기업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을 소홀히 하는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강력한 과징금과 처벌을 핵심으로 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추진 중입니다. 인명사고 발생 시 기업의 최대 매출액 3% 과징금, 관계자의 최대 7년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처벌만으로는 산재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 TV의 보도는 안전책임관리자의 부재와 잇따른 산재에 대한 정부의 대안 등을 담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제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고 발생과 사망자 발생으로 보도하지 않고 올해 들어 증가한 맨홀 사고와 가스 측정기 의무화 같은 정부의 대책을 제시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산재 예방에 대한 정부의 대안적 모델로 싱가포르의 사례를 상세하게 보도하고 한국의 상황에 따른 적용 가능성 등을 모색한 점도 인상 깊습니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는 맨홀 사고에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마치 사고의 주 원인인 것처럼 제시되었는데 이는 작업 중단 결정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거나 안전 매뉴얼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보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소재, 노동자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는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이어 더 센 상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의 대치가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동권 보장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성과로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경제내란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 확대와 직접 교섭권 보장을 핵심으로 합니다. 또한 특수고용, 플랫폼 종사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고 파업 사유 범위를 넓혔으며 노조,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노동계는 환영했지만 경영계는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법은 6개월 뒤 시행됩니다. 지난 25일 연합뉴스TV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센 상법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경제내란법이라며 헌법 소원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안 추진 속도 조절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강행시 9월 국회 보이콧을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의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보도는 쟁점 법안의 핵심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시청자가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 보도에서는 원하청 교섭권,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 변화를 구체적으로 짚었고 더 센 상법 보도에서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라는 제도적 의미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또한 노동계와 경영계, 여당과 야당의 상반된 반응을 균형 있게 제시해 사회적 쟁점을 다각적으로 보여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의미보다 여야 갈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작 법안 적용 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부족한 점은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또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인천대학교 이찬희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찬희 학생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나요? 네, 저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이주노동자 140만 시대, 농업부터 제조업, 건설업 등 여러 산업에서 이주노동자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인력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열악한 노동 환경과 인권 유린 논란은 계속되고 있죠. 이번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는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과 그들과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방송은 다소 충격적인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한 벽돌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에 매달려 있고 주변 사람들은 이를 말리기는커녕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어느새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 이웃이자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하는 사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방송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작은 상가를 보여줍니다. 여러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모여 한글을 배우고 있는데요. 일이 바빠 제대로 한국어를 공부할 기회가 없던 이들은 지구인의 정류장이라는 곳에 모여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공부방 옆에는 작은 사무실이 있는데요.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 김희찬 씨가 캄보디아어로 능숙하게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행정 절차나 소송 등 상황이 절박한 이주 노동자들을 돕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나라 말까지 익히게 됐다고 합니다. 또 당장 지낼 곳이 없는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기본적인 숙식까지 도와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구인의 정류장은 처음엔 이주 노동자들의 한국 생활을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하는 커뮤니티로 시작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이 유모를 학대를 당해 도망쳐온 노동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자 박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고용주들에게 항의를 했다가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면 더 이상 한국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0년 65건에서 지난해 225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조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들이 노조를 결성할 권리를 인정받기까지 10년이나 걸렸다고 하는데요. 네팔에서 온 미살 씨는 얼마 전까지 금속 공장에서 일했지만 사장의 괴롭힘으로 결국 이주 노조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일을 주지 않거나 괴롭힘을 당해도 미살 씨는 다른 일터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고용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장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취업이 정식으로 허용된 건 1991년 산업연수생 제도 때부터입니다. 당시에는 근로자 신분이 아닌 연수생 신분이어서 임금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요. 그 뒤 2004년 고용 허가제가 도입됐지만 이 역시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외국인들에 대한 고용은 허가제로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은 3년 동안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일을 할 수 있고 사업장 변경, 연장에는 고용주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제도는 이주 노동자들의 허가된 인력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인권 침해 문제 역시 단발성이 아닌 이런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문제는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에서도 나온다고 방송은 말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주 노동자를 단순히 돈 벌러 온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주 노동자들의 지출 중 51.2%가 생활비와 주거비로 사용되고 있고 국내외 송금은 23.2%로 한국에 지출되는 돈이 더 많았는데요. 2021년 기준 외국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연간 1조 6천억 원이 넘었고 전남 영암과 충북 음성은 전체 인구 중 약 18%가 외국인으로 인구 소멸 지역에서 외국인은 소비의 주체이자 지역의 존립까지 좌우하는 필수 구성원이 됐습니다. 화면은 경상남도 거창군의 한 딸기 농가를 보여줍니다. 일이 많은 농번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요. 이젠 외국인 노동자 없이 농사를 짓는 건 불가능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2015년부터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국내 지자체가 직접 해외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5에서 8개월의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이주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초기에는 불법 브로커들이 개입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갈취하고 근로자의 무단 이탈 등 문제가 발생해 계절 근로자들도 농장주도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2023년 거창군은 농촌 일손 전담팀을 만들어 적극 대응에 나섰고 해외 현지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보완 끝에 2024년에는 무단 이탈 근로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데요. 필리핀 계절 근로자 제시카 씨는 브로커가 있을 땐 급여의 절반만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급여 모두를 받는다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고 계절 근로 지원자들도 늘어나 일손이 절실했던 농장주도 만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온다고 강조합니다. 다음은 경남 남해의 독일 마을로 향해 한 부부를 만났는데요. 과거 독일에 파견되어 가정을 꾸린 신병윤, 서원숙 부부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과거 서독은 큰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노동력이 부족했고 우리나라는 실업 문제와 외화 문제 해소를 위해 1963년 독일과 협정 체결 후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했는데요. 당시 우리나라의 총수출액의 약 2%를 차지할 만큼 많은 외화를 벌었지만 현지에서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곡괭이 한번 잡아본 적 없는 평범한 20대 청년이었던 신병윤 씨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 믿고 독일로 떠났는데요. 혹독한 노동 현장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임금 차이도 없으며 노동자들을 인간적으로 똑같이 대우해준 현지인들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고용 환경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계속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우리의 필요만을 생각하는 노동정책에서 벗어나 이주 노동자와 함께하는 사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찬희 학생은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나요? 네, 저는 최근에 논란이 된 지게차 영상을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같이 살아가야 할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또 농촌에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외국인 고용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이찬희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은 마무리됐지만 새 정부 외교의 첫 시험대였던 만큼 관심이 쏠렸는데요. 언론은 이번 회담의 성과와 한계를 어떻게 짚었을까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동아방송예술대 정은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한국 시간으로 지난 26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첫 시험대가 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전했습니까? 네. 언론에서는 일제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보도했습니다. 먼저 연합뉴스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26일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한 최대 시험대로 여겨지던 한미 정상회담을 일단 잡음 없이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회담 직전까지도 돌발 상황 발생으로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분위기 반전 속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을 무난히 마무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관세 협상 후속 조처와 또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보 경제 협력 방안, 북한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한겨레는 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나온 미국 대통령의 폭탄 발언으로 또 행사 30분 지연 등으로 뒤숭숭하던 분위기는 두 정상이 만나는 순간 눈 녹듯 사라졌고 양국 정상은 서로에 대한 칭찬을 쏟아냈으며 회담은 예정된 2시간을 20분가량 넘겨서 끝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사저널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동맹의 현대화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언급한 것을 보도했습니다. 한미 동맹 현대화는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로 꼽혀왔는데요. 이는 주한미군의 규모, 역할 변화부터 한국군의 역할 확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등 한미 안보 관계의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미국 측의 대표적인 요구로 알려진 국방비 증액 요구는 수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 관련해선 북한이 2022년 이후 핵폭탄 보유 숫자가 2.5배 늘었다고 강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주요 외신도 첫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중대한 시험대라며 이제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돌출 발언으로 긴장감이 돌기도 했지만 맞습니다. 외신들은 예상과는 달리 긴장은 좀 피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주요 외신들의 반응도 전해주시죠. 네.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의 칭찬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여러 외신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미국 주요 언론들은 백악관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긴장이 우려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를 풀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를 호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회담에 앞서 SNS를 통해 한국 특검의 수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사실 회담 전 긴장감이 올라갔지만 실제로는 회담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두 정상은 북한, 국가안보, 조선업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도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자신의 앞선 발언을 오해라고 발언을 하며 한국에 대해 매우 따뜻하게 느낀다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트럼프 월드를 지어 내가 그곳에서 골프 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농담에 대해 주목을 하면서 이 같은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소를 자아냈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글로 우려됐던 적대적인 회담 가능성은 이 대통령이 미 대통령을 향해 칭찬을 쏟아내면서 사라졌다고 언급하면서 이날 우호적인 모습은 세계 정상들이 트럼프와의 과거 회담에서 교훈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영국 BBC도 많은 정상들은 백악관 집무실에 들어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이 대통령은 그런 운명을 피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관세 협상이 지난달 말에 이제 타결이 됐죠. 네. 그에 대한 후속 조처로 대미 투자 또 새로운 한미 경제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통령 방미에 동행한 경제 사절단이 다양한 분야의 투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국내 대표 재계 총수들이 총출동해서 비즈니스 외교를 함께 펼쳤습니다. 더 팩트의 보도에 따르면 $1,500, 우리 돈으로 약 209조 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미 경제 협력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재계 총수들은 지난달 관세 협상 때부터 정부와 원팀으로 움직이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은 정상회담이 끝난 후 월러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 AI와 같은 첨단 산업, 조선, 원전 등의 전략 산업, 모빌리티, 배터리 등의 공급망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국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상호 간 조언도 이루어졌습니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직후 양측은 조선, 원자력, 또 항공, LNG, 핵심 광물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 펀드 조성, 투자, 기술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11건의 계약 및 MOU를 체결했습니다. 미국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투자 펀드 조성, 362억 달러, 약 50조 원 규모의 고효율 항공기 구매, 330만 톤 규모의 중장기 LNG 도입 등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두 정상은 조선업이나 북한 문제 등을 두고서는 화기애애한 회담을 좀 이어갔습니다만 네. 무역이나 안보 등 좀 민감한 의제에 대해서는 긴장 요소가 여전히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언론에서는 이번 회담의 성과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이번 회담에 대한 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의 없이 끝났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감히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역대급 외교 참사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에서는 이번 회담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연합뉴스는 관세 합의의 후속 협상, 한미 동맹의 현대화 등 한미 간 주요 쟁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 만큼 진짜 청구서는 잠시 미뤄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친밀감을 쌓고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과 또 남북관계 관련 대화 등이 이어지면서 민감한 주제는 양 정상 사이에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예측 불허인 트럼프를 맞아 잘 해낸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언급했습니다. 관세 협상에 대한 미국의 추가 돌발 청구서가 없었고 협상 진행되었던 조선업 협력에 대한 양국의 의지는 재확인됐으며 북미 대화 재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눈에 띄는 평가라고 했습니다. 특히 첫 대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을 끌어내면서 신뢰를 형성한 점이 최대 성과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공동 합의문 채택이나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 없는 것은 한계로 지적이 되면서 앞으로 있을 후속 협상이나 실무 협상에서 국익을 어떻게 지켜낼지가 과제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자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목표로 경제 통상 안정화, 또 안보 동맹 현대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내세운 대통령실은 회담 종료 이후 3대 목표 실현 관점에서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회담으로 미국 측이 요구하는 현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 요구가 있었고 또 농산물 추가 개방, 관련 검역 완화도 언제든지 미국 측의 요구가 날아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의 미국 이전 요구 역시 지켜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예,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취임 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담의 뒷이야기라던가 이 두 정상의 농담 하나하나까지도 정말 크게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이번 회담 관련 언론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언론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을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다양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분석 보도가 다소 적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두 정상 간의 농담, 또 오가는 선물, 이 대통령의 팬까지 화제의 기사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기사도 시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흥미로울 것입니다. 다만 이 회담의 본질에 대한 기사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따옴표 기사가 아닌 회담 내용 분석,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챙기는 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로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과 외신의 반응을 담은 기사가 많았고 받아 보도한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분석한 기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동아방송예술대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